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입니다. 오늘은요, 중년을 위한 관리법은 따로 있습니다. 날씬하게 리셋되는 최고의 습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중년이 되시면은요, 젊었을 때는 그냥 아무거나 먹고 아무 때나 자고 어떤 일을 해도 그렇게 살이 안 쪘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고 운동을 해도 효과가 없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그러면 왜 나이가 들수록 배가 자꾸 나오고, 또 폐경기 여성들은 자꾸 이 거미형 체형, 몸통은 두꺼워지고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걸까요? 중년이 되면 살이 찌는 원인, 복부 비만이 되는 원인, 첫 번째는요, 성호르몬의 저하예요. 성호르몬은요, 여성은 여성답게, 남성은 남성답게 만드는 호르몬이죠. 여성은 에스트로겐,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호르몬은요, 여성들은요, 40대까지는 여성 호르몬이 충분히 있다가 40대 초반부터 점점 떨어져요. 그러다가 50대에 가면 거의 완경 수준이 되면은 이제 여성 호르몬이 바닥이 되죠. 여기서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요, 40대 초중반만 돼도 여성 호르몬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갱년기 전에 40대 초반부터 자꾸 살이 찌는 거예요. 남성들은요, 여성들하고는 다르게 뚝 떨어지는 호르몬의 변화가 아니라 천천히 가랑비가 젖듯이 이렇게 호르몬들이 점점 떨어집니다. 자, 두 번째 원인은요, 성장 호르몬의 저하입니다. 성장 호르몬 그러면 아이들이나 청소년들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른들에게도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성장 호르몬은요, 아이들이 클 때는요, 이렇게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데 큰 도움을 주지만, 나이 든 성인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무엇이냐면요, 식욕을 조절을 해주고요, 그리고 복부에 지방이 몰리지 않게 해서 사지 말단으로 체지방을 퍼뜨리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밤사이에 자면서 우리의 대사를 다 정리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성장 호르몬을 천연 다이어트 호르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요,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도 9시가 되면 자라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어른들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을 충분히 주무셔서 이 성장 호르몬의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새벽 2시에 자는 분도 많이 계시죠. 2시에 자면요, 결국 가장 많이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기초대사량의 감소와 근육량의 감소예요. 이 기초대사량의 감소와 근육량의 감소는 이제 맞닿아 있습니다. 기초대사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에 가만히 있을 때 호흡이라든지 맥박이라든지 심장이 뛰는 거, 그 다음에 대소변으로 배설하는 거, 먹을 때 쓰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합한 거를 기초대사량이라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요, 우리 몸에서 대사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이 찌는 겁니다. 그리고 근육량은요, 20대를 기점으로 해서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50대, 60대가 되면 젊은 나이에 반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근육량이 쭉 떨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년에 살찌는 원인 중에 저는 이제 사회 심리적인 요인도 많이 말씀을 드려요.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를 보면요, 이 중년이 되시면은요,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걸 겪게 됩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것은 이제 이 단란했던 가족이 아이들은 사회생활 하냐고 이제 떠나고, 남편도 자기 생활을 떠나서 혼자밖에 남지 않는다는 이런 외로움, 고독감,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 우울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이렇게 우리가 우울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단맛이 나는 음식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자꾸만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정제된 탄수화물은요, 우리가 세로토닌을 약간 높이기 때문에 그때는 행복감, 다행감을 느낄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정제된 탄수화물을 드신다면요, 이거는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배가 나오는 원인은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찌는 살을 우리가 나이살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찌는 살이니까 그냥 정상적인 거니까 그냥 두고 보면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살은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나이살이 안 찌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중년에 나이살이 생기면요, 결국은 내장 비만, 복부 비만이 심해지죠. 그러면 이 내장 비만, 복부 비만부터 시작해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같은 각종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중년에 우리가 이렇게 다이어트를 잘 못하는 몸이 되면요, 여러 가지 질환으로 고생할 수 있다는 것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살을 빼는 최고의 방법은, 첫 번째는 저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정제된 탄수화물은 비만의 원인이고 또 중년의 다이어트의 큰 적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단백질, 고기를 좀 많이 먹어라, 이런 내용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중년이 될수록요, 단백질, 항상 단백질, 야채 생각하시고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는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단백질에 제일 좋은 것은요, 닭가슴살, 그리고 계란이 있고요,
콩류 중에서는 낫또라든지 대두를 그냥 먹는 것, 그 다음에 비지라든지 그리고 무가당 두유 이런 것들이 두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드시고 우유에서 고단백을 얻을 수 있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라든지 천연 치즈 같은 것도 상당히 좋아요. 아몬드라든지 시금치, 버섯 같은 거에도 상당히 단백질이 많거든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드셔야 돼요. 식물성 단백질을 2, 동물성 단백질을 1로 해서 이렇게 맞춰서 드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나이살 빼는 최고의 방법은 운동입니다. 운동은 계속 강조를 해도 모자람이 없죠. 운동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중년이 될수록 자꾸만 운동을 안 하게 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관절이 아파서 못하겠다, 발목이 아파서 못하겠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나가서 걷기 운동부터라도 시작을 하시고요. 이런 걷기 운동을 시작하시면서 조금씩 강도를 올려가시고 가능하시다면 헬스클럽 같은 데 가셔서 근력 운동도 같이 하시고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도 하신다면 상당히 좋을 것이에요. 세 번째 제가 강조드리는 거 간헐적 단식이에요. 간헐적 단식은요, 현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단식 방법이고 그리고 건강과 다이어트에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간헐적 단식은요, 현대인들이 이 망가진 대사를 되찾아주고 다이어트를 잘 되게 하는 몸으로 가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12시간은 먹고 12시간은 쉬는 12대 12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12시간을 공복으로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식사를 하신다면요,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성공하셨다면 14대 10, 16대 8까지를 간헐적 단식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간헐적 단식을 좀 악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잘못 이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간헐적 단식 시간이 끝나는 그 시간에 정말 내가 먹고 싶었던 캐러멜 마키아토하고 치즈케이크를 먹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단식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혈당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이 끝나는 그 시간에는요, 정말 몸에 좋은 음식을 드셔야 돼요. 풍부한 단백질과 야채를 많이 드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은 특별히 정해진 원칙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형 인간이면요, 아침에 일찍 밥을 먹는 걸 시작을 하시고 저녁에 일찍 밥 먹는 걸 종료하시고 끝내시면 되고요. 또 내가 밤에 일하는 올빼미형 인간이시다 그러면 저녁 늦게 식사하시고 아침은 좀 늦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기의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제가 정말 강조드리는, 중년에서 정말 강조드리는 나이살 빼는 방법은요, 수면이에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요, 수면이라는 게 정말 이제는 숙제가 돼버렸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수면을 취하면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에 다이어트를 잘 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면을 방해하는 게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우리 손에 쥐어진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이 나오면서요, 엄청나게 수면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우리는 이 휴대폰에 취해서 휴대폰이 이 수면을 방해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휴대폰을 보면서 잠자기를 청하는 방법은 가장 멍청한 짓이다 라고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인공 발광 조명이라고 합니다. 인공적으로 불빛을 발하는 조명들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네온 사인들이 또 밤 야경을 밝히죠. 우리 주변에는 PC라든지 태블릿 PC, 그리고 TV, 그리고 휴대폰 같은 것들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깜깜하게 해놓고서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밝은 빛이 눈으로 들어오니까 뇌에서는 낮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잠은 더 안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휴대폰을 갖고 들어가서 휴대폰을 보면서 자는 게 유일한 낙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휴대폰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수면을 못 취하고 다음날 수면제를 타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나이살을 빼는 데는요, 수면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수면 위생이라고 합니다. 침대는 잠자리용으로만 이용하고요, 덥거나 너무 춥게 하지 마시고요, 잠자리에는 밝은 불빛을 피하시고 클래식한 잠용종 시계 하나만 두셨으면 좋겠어요. 핸드폰은 밖에서 충전시키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면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이제 잠이 오면 잠을 잔다가 아니라요, 올바른 충분한 수면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어 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요, 의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산업도 엄청나게 발달을 했는데 이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는 점점 더 비만이 되어가고 있어요. 토탈 리셋이라는 뜻에는요, 작은 실천으로 이 악순환에 빠진 현대인들의 나쁜 생활을 생활습관의 루틴으로서 선순환을 시켜서 건강도 되찾고 다이어트도 잘 되게 하는 몸으로 만들자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먹는 순서도요, 탄수화물을 먼저 먹는 게 아니라 야채, 단백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제일 마지막에 먹고요. 그리고 운동도 우리가 의자만 있으면 안 되려고 하지 마시고 되도록 서서 가시고,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걸어가시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계단으로 다니시고, 이런 것들을 틈틈이 이용하셔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잠잘 때는 휴대폰은 멀리 하시고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는 이런 습관들을 계속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토탈 리셋이라는 이런 뜻 속에는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과거의 다이어트가 아닌
현재의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서는요, 우리의 생활 습관을 전체적으로 많이 고쳐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